김건희 씨가 통일교 쪽으로부터 이제 금품을 뭐 받았네 안 받았네 이런 의혹의 중심에 선 게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에요. 이게 또 JTBC 단독 보도가 나왔는데 뭐냐면 이 통일교 쪽에서 이제 그 백을 전달했던 윤영호 전 본부장의 다이어리가 특검팀에서 확보를 했는데 큰 거 한 장 서포트라고 적혀있고 그 옆에 권성동이라는 이름이 써있더라. 그래서 결국 권성동 의원이 1억 원을 받은 거 아니냐, 이 근거가 아니냐 이렇게 보는 보도가 나왔고, 그다음에 오늘 이제 한겨레에서 단독 보도한 걸 보니까 권성동 의원에게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직접 금품이 담긴 쇼핑백을 줬다. 뭐 2번에 걸쳐서 줬고 그 쇼핑백 안에 아마 현금이 들어있던 게 아니냐, 뭐 이런 이제 의혹이 나왔단 말이에요. 이 권성동 의원은 어떻게 될까요? 지금 본인은 전혀 관련이 없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나는 그게 우리 수준과 우리 관점에서 자꾸 기사를 쓰는 게 좀 못마땅해요. 그래요? 네. 큰 거 한 장이 왜 1억입니까? 그러면 얼마인가요? 큰 거 한 장면? 아니 동그라미가 하나 더 붙을 수도 있지. 저 사람들 수준에서 1억이 왜 큰 겁니까? 10억? 아니 사실 1억이면은 네. 이런 어떤 뭐랄까 관계를 도모하는데 좀 너무 싸다 나는 전 그런 느낌이 그래요. 좀 들어요. 네. 아니 저 명태균 씨도 저 몇억 정도는 우습게 땡기는데 그것도 지방선거 출마자들한테. 네. 어떻게 통일교가 체면이 있지 그래. 1억은 너무 약소하다. 그것도 세계본부장 그 제2인자인데. 네. 그래가지고 자꾸 무심코 우리는 그냥 평상시에 큰 거 한 장이라면 1억이라고 이상하게 고정관념이 돼 있거든요. 네. 난 이 고정관념부터 혁신하자고. 우리가 좀 서민이라서 그런가요? 그러니까 너무 서민 중심인가? 그들의 관점에서 혁신할 게 많네요. 이건 고정관념입니다. 네. 왜 큰 거 한 장이 1억입니까? 그러다 보니까 한 번 누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 다 그냥 1억이라고 생각한다.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데 여기에 논리의 함정이 있다. 이 점을 좀 분명히 지적해드리고 1억이 아닐 수 있다. 그다음에 국민의힘 지금까지 뭐 지방선거 뭐 금품 수순이 뭐니 이런 거 보면 안 주면 아예 안 주는 거고 네. 주면은 큰 거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 고속도로를 뭐 바꾼다든지 10억을 한다든지 뭐 이런 정도. 그게 단체장급이에요. 네. 그 10억이. 네. 그게 명태균 게이트에서 우리가 받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 좀 감안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저런 거를 남긴 이유도 그렇습니다. 1억 갖고 남겼겠냐. 그래요? 예, 조금 규모를 더 크게 보시는구나. 예, 이렇게 해서 수사 정보를 받고 그래서 한학자 총재 그 라스베가스 그리고 거기에 판돈이 얼마입니까? 그게 얼마였죠? 600억 아닙니까? 그러네요. 600억. 예. 그러면 600억하고 1억이 뭔가 좀 이렇게 불일치된다는 느낌이 안 듭니까? 이게 큰 거 한 장, 그러니까 작은 거 한 장이면 1억일 수 있는데 큰 거 한 그렇지. 장이 1억이 아닐 것이다. 굳이 앞에 큰 거. 그리고 아예 판돈을 봐요. 판돈을. 라스베가스에서 얼마를 썼는가. 이거 다 언론에 공개된 겁니다. 네. 그다음에 보십시오. 통일교가 일본 정치를 완전히 초토화했거든요. 그게 일본 자민당에서 통일교 가정연합 돈을 받은 의원이 172명입니다. 네. 이걸 수사한 게 도쿄지검, 나고야지검이에요. 거기서 3년 내내 수사했어요. 네. 계속 나오니까. 그런데 여기서 주로 모금하는 방식이 이 후원 행사 파티에 티켓을 팝니다. 그걸 통일교가 사주는 거예요. 그러면 의원이 그걸 자민당에 상납을 하는 거죠. 네. 그게 비자금이 돼서 또 나눠지는 거예요. 그다음에 선거 때는 당원 가입. 세 번째는 선거 운동이었습니다. 당원 가입 이렇게 해가지고 논란도 뭐 여러 가지가 있고 그러니까 지금 한일이 같은 시기에 벌어진 사건이거든요. 네. 그러면은 같은 주체가 있는데 그럼 일본하고 또 시세를 우리가 비교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일본에 많이 포진을 하고 여기 얼마 못 준 거 아닐까요? 그래서 이게 1억이냐 10억이냐는 우리가 이렇게 포차해서 할 얘기가 아니고 네. 도쿄지검에 물어봐야 될 일입니다. 이게 네. 나고야지검하고 거가 노하우가 제일 많아요. 알겠습니다. 자, 권성동 의원 어떻게 될까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게 막 보도가 여러 개가 나오니까 섞여 있는데 네. 한겨레 오늘 단독 보도가 저는 되게 재밌게 읽었어요. 네. 뭐냐면은 2022년 2월에서 3월쯤에 권성동 의원이 가평에 있는 네. 통일교 직접 가서 뭐 하얀색 집 있잖아. 무슨 천정궁인데 뭐 거기에 찾아와서
한학자한테 절을 하고 큰 절을 하고 큰 절을 하고 그리고 봉투를 받아갔다. 쇼핑백을. 쇼핑백을 봉투가 아니라 쇼핑백을 받아갔다라는 거. 그러니까 이게 현금이 쇼핑백으로 주려면요. 네. 이게 단위가 어떻게 되나요? 5만 원짜리라고 쳤을 때 5만 원짜리가 쳤을 때 사실은 거기에 쇼핑백이 그러면 되게 그러니까 비어요. 아 그래요? 네. 1억 담아도 1억 쇼핑백이 담아도 별로 안 되지. 아. 그래서 이게 네. 1억이 아니라 진짜 단위가 그리고 그냥 생각해 보면은 네. 권성동 정도 되는데 1억 준다고. 그러니까 1억은 제가 보기엔 별개의 문제. 권성동이 그러니까 이거 추론인데 권성동이 정치 자금으로 1억을 받은 것과 네. 지금 한학자한테 절을 해가지고 이 뭉탱이 돈을 대선 자금으로 받은 거는 별개라는 거예요. 따로따로일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러니까 네. 지금 별개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절을 했다라는 건 뭐냐면은 이거는 권성동 본인이 받는 게 아니라 굉장히 큰 돈을 대선 캠프로 갔다라는 얘기예요. 이게 그러니까. 아하, 그럼 당 전체로 퍼질 수가 있겠네요. 이게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이게 지금 윤영호가 지금 특검에서 얘기를 했다라고 한겨레가 보도를 한 거죠. 이 보도가 맞다라면 이건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네. 이 돈을 그러면은 이게 최소한 1억은 아니고요. 제가 보기에는 몇억 단위고 10억에서 네. 100억이 될 수도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두 차례 거쳐서 줬다라는 네. 거잖아요. 최소한 그러니까 어쨌든 굉장히 큰 돈이다. 그러니까 한학자를 뭐 아무리 나이가 많고 그런다고 하더라도 절을 권성동이 하겠어요? 상식적으로? 네. 절합니까? 한학자 만나면? 1억 원 정치자금 1억 원 그 아까 얘기했지만은 그 동네에서 그냥 몇 천만 원 1억은 약간 우스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절을 할 만한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1억 정도로는 절을 할 수 없다. 1억 정도는 제가 보기엔 절을 할 만한 게 아니에요. 권성동만 특히 물러가 거기에 권성동이 간다는가 그거는 윤영호가 가가지고 1억을 줘야지. 네. 보통은 그렇게 주지. 1억이면 이제 그냥 그 밑에 있는 사람이 줄 사람들이 정도. 가서 이제 아유 의원님 요즘 많이 힘드시죠? 이러면서 주는 거지. 권성동이 직접 찾아갔다라는 거는 단위가 다르다라는 얘기. 한학자 이게 총재가 절까지 했다라는. 그렇게 주머니가 작을 리가 없다. 그럼요. 총재 입장에서 여기까지 왔는데 4선 의원, 5선 의원이 여기까지 왔는데 1억을 줬다. 저는 이 그림이 안 그려져요. 그러니까 이거는 네. 이 돈 찾아야 되는 거예요. 이제부터 이제 이 돈 어디서 쓰였냐 어디로 그러면은 흘러갔느냐. 이게 찻대기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이회창이 그 기업으로 또 해가지고 지금 한 300억인가 뜯어내가지고 지금 그때 그 찻대기 사건 있잖아요. 네. 거의 그 급이 될 수도 있겠다 지금 이게. 네. 이게 권성동 의원 개인의 문제로만 끝나지 않을 수 있다. 돈의 단위는 훨씬 더 클 수 있다. 이게 당의 이제 예를 들어서 선거자금 문제까지 불거질 수 있다. 굉장히 큰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다음에 이번에는 비화폰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김건희 씨가 사용한 비화폰을 이제 특검이 가져와가지고 분석을 하고 있는데 이게 등록명이 영부인님 이렇게 돼 있었고 이게 비화폰도 여러 가지 등급이 있더만요. 네. A 등급, 뭐 B 등급 이게 있는데 김건희 씨는 A 등급 그러니까 최상위권이었고 이 A 등급은 모든 사람과 다 통화가 가능하고 조직도를 이제 보고서는 다 이렇게 연결할 수 있는 이 정도 되는 비화폰을 갖고 있었다라는 건데 이거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영부인이 이런 걸 가지고 있었다. 그러니까 뭐 여러분들이 다 상상하시는 바입니다만은 어떤 이건 안보실이나 비서실 등급을 훨씬 넘어서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비서실이 B등급, 안보실이 C등급이거든요. 근데 김건희는 A등급이에요. 네. 그런데 A등급은 오직 VIP만이 있는 겁니다. 여기서 5명이라고 하는 거는 뭐 경호처장, 수행실장, 부속실장 이런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갖고 있다는 거는 우리가 권력으로 안 보잖아요. 네. 대통령이 전화 연결하라 그러면 그냥 하는 거고 또 누군가가 대통령한테 연락할 일이 있는데 대통령한테 직접 하는 것보다는 수행실장이나 부속실장한테 연락하는 게 인지상정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여기는 대통령이 외연적으로 확장이 된 그 A그룹인 것이지 얘 A그룹은 오직 V만이 가능한 거예요. 네. 그 외에는 예외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수석이다, 비서관이다, 심지어 비서실장 같은 사람도 A그룹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군요. 비서실장조차도. 네.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정보에 대한 어떤 대통령의 통제력 내지는 어떤 그 기민하고 비밀성을 요하는 이런 어떤 권력의 정점에서만 유일하게 가질 수 있는 그 권한을
A그룹에 김건희가 들어가 있었다. 네. 이 자체는 단순히 상징적인 의미만은 아닌 것 같다. 그거는 이제 윤석열을 통하지 않고 바로 해야 될 일이 있을 때. 네. 그랬는데 우리 오빠 일이 좀 일처리가 늦어. 이럴 때 이제 본인이 직접 할 수 있는 이런 어떤 권한을 요구했거나 네. 부여받았거나 역시 이런 V0. 거니까 네. 결국은 이제 초월적 존재라는 거죠. 이런 권한은 정부 내엔 누구도 없는 권한이거든요. 네. 예. 초월적 권한을 결국 비어폰을 통해서 행사했다라는 것이 밝혀진 것 같다. 이런 이제 해석이셨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저도 참 시사평론하면서 별걸 다 알게 되는구나. 비화폰에 그러게요. A그룹, 네. B그룹, C그룹이 있고 A그룹에 뭐 소위 말해서 VIP가 있고 B그룹에 뭐 비서실, C그룹에 뭐 이렇게 안보실. 안보실 뭐 네. 이렇게. 그러니까 뭐 김건희가 A그룹 뭐 이런 게 있었다는 걸 알았다고 한다면은 A그룹에 속하는 건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왜냐면 그동안에 김건희 위상을 우리가 봤잖아요. 그러니까 네. V0라고 하는 게 이게 우스갯소리가 아니라는 거를 주요 의사결정을 다 가지고 있으니 뭐 놀랍지 않더라고요. 저는 이거를 기사를 봤는데 놀랍지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중요한 거는 어쨌든 뭐 김건희 이거 뭐 여사님 폼입니다. 그래서 국무위원한테 그 번호까지 다 알려줬다라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사님 오면은 바로바로 즉각 받으라는 거 이거 그리고 뭐 국정원장하고 개업날 전화하고 뭐 한두 건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이미 그러니까 익히 짐작을 했던 거고 핵심은 그러니까 지금 얼마나 증거인멸이 됐고 이걸로 무슨 누구랑 어떻게 대화했는지 이게 나오는 게 핵심이다. 지금 뭐 A인지 그렇죠. B인지 C인지는 핵심은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 경호처에서 비화폰 서버가 넘어갔을 때 윤석열 측에서 발끈했던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었던 네. 거죠. 이것 때문이다. 예, 그 통화 기록이 나오는 게 두려웠던 거죠. 그래서 경호처를 고발했어요. 윤석열이. 네. 얼마 전까지 자기를 왜 목숨을 다 바쳐서 그 체포를 저지했던 그 경호처를 향해 가지고 고발할 때는 무언가 굉장히 긴급했고 이 심각성을 알았던 것이다. 근데 그놈의 포렌식은 도대체 언제 나오는 거야? 난 진짜 이렇게 주변에 비하폰 얘기가 많이 나오고 6개월이 지나도록 강간무소식이니 이게 답답할 노릇입니다. 그러게요. 좀 빨리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최상벽 특검 하나 뭐 좀 살펴보면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갑자기 이제 호주 대사로 임명이 됐는데, 그러니까 사실 그 과정을 보니까 임명되기 3개월 전부터 그 전임 호주 대사한테 이제 바뀔 거니까 빨리 짐 싸라 이런 통보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통보한 날이 공수처가 이종섭 전 장관에 대한 출국 금지를 요청한 날이다라는 거고, 결국 그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출국 금지를 해제하고 뭐 이렇게 호주로 가고 뭐 이렇게 과정이 됐는데, 이거는 좀 어떻게 봐야 되나요? 그러니까 박성재도 지금 뭐였지? 압수수색 당했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박성재랑 조태용이랑 조태열이구나. 헷갈려. 외교부 장관하고 네. 뭐 이쪽에다 이제 압수수색 된 거죠. 그러니까 뭐 우리가 이거는 능히 익히 예상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윤석열이 쫄리니까 빨리 이종섭이 빨리 보내야 되겠다라고 기획을 한 게 지금 꽤 이제 진척이 됐고 그게 수사기관에 압박이 들어오니까 네. 그래서 공수처가 그래도 존재 이유가 있구나라는 거를 저는 일을 못하니 뭐가 됐니 해도 네. 그러니까 할 일은 했다. 한일은 출국 금지만 해도 이렇게 난리가 나가지고 이게 결국은 요거랑 이 런종섭 사태랑 이제 의대 증원 2,000명 네. 그리고 이제 그 대파 사건 요것 때문에 총선에 말아먹은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제일 컸어요. 예, 그러니까 런종섭 사태가 제일 이게 컸다. 제일 시작이었어요. 이거 네. 시작이었고 뭐 아이가 뭐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여파가 있었는데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이게 참 사필 규정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윤석열이 만약에 국민의힘이 그때 작년에 총선에 이겨서 다수당이 됐으면은 네.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러니까 계엄은 안 났겠지 당연히. 네, 계엄은 안 위성계엄 났겠지만 이런 안 것들이 다 이제 덮이고 다 덮이고 네. 지금 윤석열의 그 통치 안에서 지금 또 분노를 삭히면서 고통받고 있겠죠. 여기 동접자는 훨씬 많았을 거야. 분노한 사람들이 공급처 다 입장에서는 좋았을 수 있는데 두 배 막 이렇게 네. 냈을 텐데 국민 나라 입장에서는. 입장에서는 너무너무 참 이런 거 하나하나가 다 참 역사의 간지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예. 근데 이제 2023년 9월에 검증된 상품
상품을 인터넷 최저가보다 저렴하게 판매하고 있는 마켓타니 쇼핑몰에서 잡내가 없고 식감이 야들야들한 100% 국내산 한우로 만든 언양식 불고기를 준비했습니다. 고기를 얇게 썰어 육질이 부드럽고 양념을 최소화해 한우 특유의 감칠맛과 고소함을 제대로 맛보실 수 있는데요. 220g씩 총 3팩 660g이 33,000원 무료 배송입니다. 특가 행사 중인 한우 언양식 불고기가 모두 완판돼서 지금은 예약 구매만 가능한데요. 8월 18일부터 순차 배송된다는 점 참고해 주시고요. 목포 최고의 맛집에서 보내드리는 배추부터 양념까지 모든 재료 100% 국내산으로 만든 알배추 겉절이 아삭하고 양념은 새콤달콤 매콤합니다. 이 겉절이 하나면 다른 반찬 필요 없습니다. 자, 유튜브 화면 좌측 하단을 클릭하시거나 포털에서 마켓하니를 검색하셔서 주문하시면 되고요. 공독포차의 다양한 안주거리와 딱 어울리는 프리미엄 소주 파주 소주는 넷플릭스에 방영 중인 소주 랩소디에서도 소개된 명품 증류식 소주로 25도라는 높은 도수에도 맛은 부드럽고 달콤한 과일향이 끝내줍니다. 감미료나 인공 첨가물이 없기 때문에 다음날 숙취도 없다고 하고요. 공독포차 광고를 기념해서 파주 소주 특가 이벤트도 진행하는데요. 검색창에 파주 소주를 검색하셔서 들어가시면 파주 25 3병 선물 세트가 33,000원 무료 배송으로 판매되고 있습니다. 2023년 9월에 그러니까 최혜병 사건이 이제 완전히 북새통일 때 네. 8월에 이첩 보류 그 기록 회수 사건이 일어난 거니까 그 소란이 채 가시기도 전에 9월에 그 이종섭 장관이 경질됩니다. 네. 근데 그때 제가 평화방송에 출연을 했던 기억이 있는데 예. 거기에서 그 사회자가 이거 개각을 어떻게 보냐 그래가지고 두고 봐라 이제 몇 달 안에 저 이종섭을 어디 중동의 대사나 어디 저 유럽의 북유럽 어디 안 보이는데 문화원장으로 보낼 거다. 오, 이렇게 예견을 얘기를 하셨군요, 했거든요. 그때. 네. 그때 막 공수처 일에 들어가 보니까 이게 놔둘 수가 없다 이거는. 그랬는데 내가 평화방송 가서 한 말을 내 스스로 잃어버린 거예요. 네. 그러다가 이종섭이 난리가 났잖아요. 네. 이제 총선 때. 네. 근데 MBC에서 저한테 그때 무슨 근거로 이런 예언을 했냐고 PD 수첩에서 취재를 하는 거야. 그때 내가 그 얘기를 했었구나. 그때 깨달으신 거군요. 근데 난 기억이 안 나서 그래서 기억이 안 났다.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이러니까 알려주더라고. 그런데 다음날 프레시안에서 김종대는 틀렸다. 중동이 아니라 호주였다. 아, 그 정도 틀린 거는 뭐. 그것만 빼고는 이 허접한 시나리오가 네. 현실이 됐다. 뭐 이렇게 기사가 나온 거야. 그래서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그때 무슨 통찰력으로 이런 말을 했는지 하도 방송에 많이 나가서 네. 기억이 안 나는 거야. 네. 그런데 이제 더듬어 보니까 그 런종섭의 입이 이게 그 당시에는 분명히 시한폭탄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그 서둘러서 이 특임 대사로 내보낸 겁니다. 그래서 임기가 남겨놓은 호주 대사는 특임 대사가 아니에요. 외교부 직원입니다. 예. 이 멀쩡한 외교부의 직원을 자르고 그 런종섭을 앉힐 때는 굉장히 무리수를 둔 거거든요. 그러면 얼마나 급했을까 이런 부분인데 이게 총선을 망치려고 한 게 아니라 용산 생각은 총선을 도와주려고 그런 거예요. 네, 그렇겠죠. 그렇겠죠. 다시 말해서 입이 터지면 총선에서 굉장히 악영향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겠죠. 그렇죠. 이제 공수처가 이종섭을 조사하고 뭐 이런 게 뉴스에 나가고 그러면서 뭔가 뭐 어떤 가심 뉴스라도 나오면 이게 총선에 악영향이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용산을 안 거예요. 그래서 내보낸 겁니다. 네. 총선에 오히려 도움되게 하려고. 그리고 멀리 치워버려서 편안하게 정리하려고. 그런데 결과는 어땠습니까? 완전히 이것 때문에 인천공항이 난리가 나고 네. 실시간 생중계가 됐습니다. 그 나가는. 거기에다가 호주의 교민들이 또 환영식을 화끈하게 준비하고 있어가지고 내가 이 유튜브를 하면서 알았어요. 왜 이렇게 호주의 우리 동포들의 반응이 빠른가? 네. 이게 미국, 유럽은 잘 안 되거든? 네. 가만히 생각을 시차가 해보니까 없어요. 시차가 없더라고요. 실시간으로 그래서 볼수 실시간 있군요. 뉴스에 대해서 호주가 반응이 빨랐던 겁니다. 네. 그러니까 공항을 바꿔가면서 호주에 맞아, 그랬죠. 맞아요. 네. 간 거죠. 그러니까 우리보다도 우리야 뭐 선거 때 이걸 이슈로 키워가지고 야당이 선거에 큰 덕을 봤다 그러지만은 사실은 정권이 더 심각했던 거예요. 거기서는 오히려 총선에 걸림돌을 치운다고 생각을 했던 네. 것이죠. 하지만 결과는 뒤바뀌었다. 오히려 그것 때문에. 결과는 뒤바뀐 거죠. 네. 이것도 다 이제 용산의 그 오만과 독단에서 벌어진 너무 만만하게 봤어요. 그런 그러니까. 거니까. 맞아요. 네.